나를 그토록 오래 지켜온 세 가지 비결.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퇴하고 나면 나는 뭐 하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60세 정년퇴직도 이제는 이른 나이라고들 하죠. 100세 시대라는데 퇴직 후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0년 전 60세에 정승이 되어 무려 87세까지 현직을 지킨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황희정승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양반이 은퇴하고 싶어서 사표를 수십 번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매번 안 된다며 붙잡았죠. 왕이 그를 끝까지 놓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황희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황희 정승이 87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180도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600년 전 한 노인이 우리에게 남긴 노후 생존법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황희는 1363년에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황희는 그야말로 모범생이었습니다. 23세에 과거에 급제했고 성격도 꽤나 강직했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정직해서 정치판에서 자주 밉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황희는 40대 초반에 태종의 미움을 사서 10년 넘게 관직에서 쫓겨나 시골에 묻혀 지냈습니다. 남양주에서 농사나 지으며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1418년 황희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종대왕이 즉위한 겁니다.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황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황희의 나이 56세. 요즘으로 치면 정년퇴직 코앞이었죠.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나에게는 황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를 파격적으로 등용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황희는 조선의 총리 격인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정점을 찍었으니 슬슬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 생각할 나이죠. 그런데 황희의 진짜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60세부터 87세까지 무려 27년간 황희는 세종과 문종, 두 임금을 섬기며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군림했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비결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입니다. 황희는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분야를 꿰뚫는 만능 해결사였죠. 행정, 외교, 법률, 경제, 군사까지. 황희가 모르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중요한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황희 정승의 의견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분 6등법입니다.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거두는 제도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거둘 것인지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한번 잘못 정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복잡한 문제를 황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황희는 해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런 위태로운 외교 문제를 처리할 때도 황희를 불렀습니다. 황희는 명나라 사신들과의 협상에서 조선의 입장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묘수를 발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황희는 한 가지만 잘한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세종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은퇴 후에도 계속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착해서?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의 나이나 경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봅니다. 황희처럼 한 분야든 여러 분야든 자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추세요. 그게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유연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황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있죠. 바로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황희를 찾아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다퉜습니다. 황희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는 내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죠. 황희는 또 들어보더니 내 말도 옳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황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황희가 부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도 옳소. 이 일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황희를 비판했습니다. 줏대가 없다, 우유부단하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황희는 줏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절하는 정치적 노련함을 가졌던 겁니다. 조선시대의 정승이라는 자리는 왕과 신하들, 양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쪽 편만 들었다가는 다른 쪽의 반발을 사고 결국 일이 무산되기 십상이었죠. 황희는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말도 옳다고 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경청했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황희도 사실 젊었을 때는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이 셌다는 겁니다. 40대 초반에 관직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죠. 너무 정직하고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시골에서 칩거하며 황희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흑백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구나. 때로는 회색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황희는 달랐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사람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이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해 주면서도 세종에게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죠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유연함 덕분에 황희는 노년에도 모든 세대로부터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게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되기 쉽죠. 하지만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도 후배들도 여러분 곁을 떠나갑니다. 황희처럼 그럴 수도 있지, 내 말에도 일리가 있네라는 유연함을 가질 때 젊은 세대도 여러분의 경험을 배우러 찾아올 것입니다. 유연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허물마저 덮는 압도적 실력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황희는 완벽한 성인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구설수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죠. 기록을 보면 황희는 재임 기간 동안 수차례 비리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노비를 불법으로 거느렸다는 의혹,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위가 노비를 죽인 과실치사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있었죠. 신하들은 여러 차례 황희를 탄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승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끝까지 감쌌습니다. 황희 정승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않은가? 그의 허물보다 그의 공이 백성에게 더 필요하다. 세종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황희의 능력이 그만큼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황희가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분 6등법도 각종 외교 문제도 법률 개정도 모두 황희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세종은 계산을 했습니다. 황희의 개인적 허물과 국가에 대한 공헌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답은 명백했습니다. 공헌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황희를 계속 썼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서 실수도 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황희는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그의 실력과 성실함이 개인적 약점을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실수를 했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허물을 덮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가치를 제공하면 되는구나. 황희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으세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의 작은 실수는 눈감아 줄 것입니다. 이제 황희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황희는 87세가 되던 해 마침내 은퇴를 허락받았습니다. 60세부터 87세까지 무려 27년간 정승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황희는 은퇴하고 불과 4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일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만 하다가 죽다니 불쌍한 인생 아닌가?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황희는 행복했을 겁니다. 87세까지 세상으로부터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그를 필요로 했고 백성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조용히 집에서 쉬면서 손주나 보는 노후?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닐까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바로 그게 아닐까요? 황희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유연한 소통 능력, 그리고 압도적인 성실함만 있다면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은퇴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황희 정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3가지 비결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추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인사 업무를 해왔다면 지금 바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50대, 60대에도 충분히 취득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노무사 자격을 따서 중소기업 컨설팅으로 제2의 커리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격리 업무를 해왔다면 세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조리기능사나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보세요. 요즘은 1인 케이터링, 도시락 사업 등 시니어들이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교육 강사 자격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나 같은 시니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면 각종 교육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IT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보처리기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들 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영상 편집 관련 자격증을 따면 젊은이들 못지않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좋은 선택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인생 경험이 큰 자산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자격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을 증명하고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지털 역량을 키우세요. 황희가 행정, 외교, 법률을 두루 알았던 것처럼 현대 시니어에게는 디지털 기술이 필수입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스마트폰 강좌부터 시작하세요. 카카오톡, 유튜브는 기본이고 엑셀, 파워포인트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배우면 손주들과의 소통도 쉬워지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젊은 세대에게 짐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가 됩니다. 두 번째, 유연한 소통의 기술을 키우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황희의 내 말도 옳다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는 겁니다. 중간에 그게 아니라라는 말로 끊지 마세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네라고 먼저 인정해 주세요. 특히 자식들, 손주들과 대화할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여러분 세대와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하지 말고 다르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은 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내 생각은 어때?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들의 현실을, 고민을, 가치관을. 그러면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또 하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동네 노인정이나 경로당도 좋지만 세대가 섞인 모임에 나가보세요. 주민센터의 봉사활동, 도서관의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등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는 곳 말입니다. 거기서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문화를 배우세요. 황희도 젊은 신하들과 끊임없이 소통했기 때문에 80대에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압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황희의 성실함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하루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 매일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 오늘은 블로그에 글 하나 쓰기, 오늘은 동네 한 바퀴 걷기처럼요. 이런 작은 성실함이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세요. 요즘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눠보세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유튜브를 하지 마세요. 요즘 시니어 유튜버들 보세요. 70대, 80대가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박막내 할머니는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170만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손주가 카메라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매주 하나씩이라도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요리 비법, 정원 가꾸기, 인생 조언,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오늘 저녁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적어보세요. 최소 10개 이상 적으세요. 난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리, 청소, 대화, 무엇이든 다 기술입니다. 2단계, 이번 주 안에 그중 하나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보세요.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3단계, 이번 달 안에 작은 목표 하나를 실천하세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든, 유튜브 채널을 만들든, 봉사활동을 시작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황희 정승은 600년 전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무기를 준비하세요.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유연한 소통, 압도적인 성실함.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은퇴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이 두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황희처럼 스스로의 가치를 갈고 닦는다면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전문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유연한 소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황희는 60세에 정승이 되어 87세까지 일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